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TV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김기현 인요한 공천관리위원장 요구 거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혁신안건 의결 후 혼자 자신의 입장을 내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자신을 추천해달라라고 한 데 대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 안건을 6호 안건으로 의결한 후 혼자 준비해온 내용을 읽으며 총선 출마를 포기할 테니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거절 입장을 밝혔고요. 공관위원장 되기 위한 목표로 혁신위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 국회 상황이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분이 본인이 본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당연히 요구를 한 건데 본인이 선출직 출마를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달라 그거죠. 혁신의 특징은 100점이 아니면 0점이다. 전권을 다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아라.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논리인데 다음 달 4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부모를 거론하면서 막말을 했다가 지금 자맹을 하고 있는데 자맹 중에도 또 이렇게 챙길 건 다 챙기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애시당초 지금의 국민의힘은 혁신을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덩어리예요. 혁신위는 이렇게 막을 내릴 거고 잠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한 그 책임을 좀 돌려보려고 이렇게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혁신이라는 수를 냈지만 모래 위에 성을 세우려고 해본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음 달 4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정말 뭐 일말의 고민도 없이 못 주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힌 거죠. 공천권을 쥐고 흔들겠다 그건데 뭐 그 노른자위를 김기현 대표가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내놓는 순간 본인도 끝나는 거죠. 그리고 친윤, 중진, 지도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윤도 없거니와 국민의힘 중진이나 이 지도부들이 지금 죄다 기회주의자들만 모였는데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보여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설령 이런 결정이 난다고 해도 당선 확률 높은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또 측근들이나 검사들을 앉힐 게 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굴러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지도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지금 국민의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죄다 동상이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중진이나 지도부들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로 출마를 하는 거 이거를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공식 혁신안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슬슬 토사구팽을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뭐 이제 선대위다 비대위다 해서 들어올 게 뻔하죠. 국민의힘 참 잘 돌아갑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동관 검사 2명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되죠. 본회의에서 이제 12월 1일이죠.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를 한다 이런 방침을 정하고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건데 국민의힘은 역시나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라면서 이제 소집 자체에 반대를 했고요.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본회의를 개의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철회를 했었죠.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철회를 하는 바람에 조건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철회를 했던 건데 이 탄핵안을 그걸 갖고 국민의힘에서 이 철회 자체가 뭐 위법이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손준성 대구 고검차장 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도 같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의결이 가능한 조건이니까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죠.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방통위를 장악을 해서 29건의 안건을 의결을 했죠. 이 상임위원 2명하고 이렇게 지금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독단을 행했기 때문에 이 방송법을 어겼다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밤샘 뭐 연좌 농성을 하겠다 난립니다. 이렇게 지금 국회의장실을 점거를 하고 복도를 점거를 하고 국회 선진화법은 어디 간 건지 모르겠고 참
이동관 위원장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지켜야 되나 싶습니다. 누군가의 오더가 내려온 게 아닐까 싶네요. 저는 이 선거라는 게 국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 이해관계들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정보를 갖고 판단을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이동관 씨 같은 구시대의 언론 탄압의 상징, 이런 사람들이 총선 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재부족 탓 윤석열 대통령 이례적 브리핑. 부산 결국에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박빙일 거다 정부가 예측을 했는데 1차 투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90표 차로 크게 졌죠. 부산 시민들 눈물을 보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웬일인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자신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과를 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사과를 하고 나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산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은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국토 균형 발전의 시도였다. 두 개의 축을 세계에 알리고 이것을 거점으로 남부 지역의 영원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던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은 그대로 추진이 될 것이다.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을 했으면 메가 서울을 만들려는 짓은 안 하죠. 본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 행동이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난리를 치고 당장 철회하라고 했어야 이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렇게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에 나선 건 두 번째인데,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를 그렇게 다녔는데, 물론 뭐 이 일과 관련 없는 일로도 많이 다녔지만 어찌됐든 간에 해외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표차가 90표나 났죠. 사우디 119표, 우리 29표. 우리가 흔히 젖잘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말조차 성립을 하려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깝게 졌을 때, 그런 말이 이제 그럴 때 성립이 되는 건데, 사우디가 소위 뭐 오일머니라고 하는 정말 뭐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금고 투표를 치러서 우리가 진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자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 시민들은 얼마나 상심이 클 것이며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다양한 콘텐츠들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고, 특히나 문화예술, 스포츠 이런 쪽에서의 입지는 사우디의 막대한 자금력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져서는 안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을 건데, 단순히 우리가 사우디보다 여기저기 투자를 못해서 졌다라고 하기에는 전략이나 비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죠. 지금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줄줄이 이번 일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계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별의별 말이 다 나오고 있네요. 뭐 9.19 군사합의 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뭐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뭐 너무 낙관적으로 정부가 상황을 전망을 해서 방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평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 부산시 관계 부처의 장들, 책임자들, 이런 일에는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원인은 명확히 분석을 해보고 추후에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누군가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자성을 하고 뼈저리게 책임을 통감을 하고 절치부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들 앞에서 그나마 속죄를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참모진 2기 출범, 정책실장 부활하고 수석 전원 교체. 윤석열 대통령 오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부 교체를 했어요.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이분은 이제 정책실장을 맡게 됐고, 정무수석에는 한호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도 뭐 이도훈 대변인, 이렇게 지금 교체가 됐는데,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뭐 경제수석에 박준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뭐 각각 지금 뭐 또 개편이 좀 됐어요. 2실장 6수석 체제였는데 3실장 5수석 체제로 이렇게 개편 됐고, 과학수석실도 신설이 가능하다, 예고가 됐다라는 건데, 대통령실을 떠나는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모두 다 총선 출마를 희망을 한다. 결국에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수석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총선으로 향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치기용으로 혹은 뭐 등용문 이런 걸로 이제 쓰인다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 간절한 누군가에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때로는 정말 고원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여기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 바뀌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저는 뭐 기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를 줄 때는 정말 잘할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나와 인연이 있는 나에게 우호적인 뭐 내 말을 잘 듣는 혹은 내 아내와 어떤 인연이 있는 뭐 죄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자리를 주니까 이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분들 다 이렇게 총선에 출마하고 자기네들끼리 자리 돌려먹기 하고 충성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마제강TV 정치 논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